주가가 떨어졌던 건 전쟁이 무서워서 우리 집으로 미사일이 떨어질 것 같아서가 아니라 야 이대호 너 뭐 줄 좀 안다며 잘난 척하잖아 여기야 내가 어떻게 알아 짜증난다라고 해서 손절을 해버릴까 이거 주린이들이 정말 많이 하거든요. 주식은 원래 매일 오르는 거 아닌가요? 앉아서 부자되기. 혹시 뭐 단톡방 만들고 막 그럴 건 아니지? 아, 이번에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아 저희 힘듭니다. 멍청하지만 용기 에이 있는 멍청하다고 그러면 안 주린이들에게 되고 무식하다고 하자. 네. 무식하지만 용기 있는 주린이들을 위해서 네, 단톡방을 만들려고 합니다. 만들어서 뭐하게. 같이 수다도 떨면서 이제 주식에 좀 가까워지는 거죠. 주식 고수들은 저희랑 안 놀아주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바보들끼리 너네랑 많이 한번 놀아. 놀아보려고 합니다. 근데 몰라도 아무도 뭘 할 사람이 없고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바보들끼리 모여서 스터디 모임을 해봐야 바보들의 대행진일 뿐이다. 그 시간 낭비다라고 말씀을 하죠. 근데 사실은 제가 많은 우리 주린이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만 그 모든 분들을 다 제가 이끌어갈 수도 없고 모든 분들께 모든 지식을 전달할 수도 없어요.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근데 Y스트릿 콘텐츠를 보면서 투자 공부도 하고 싶고 또 저희가 단순히 지식만 팔고 뭐 주식이나 경제 관련된 콘텐츠만 판매하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뭐다? 투자로 인생을 바꾸는 사람들. 그래서 Y스트릿 봐서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어? Y스트릿 보면 내가 사는 곳이 달라져? 내가 사는 집이 달라져? 내가 타는 차가 달라져? 내 직업이 달라져? 사실은 우리는 그거를 현실적으로 보여드려야 돼요. 우리가 뭐 대단하게 그걸로 뭐 수익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야 Y스트릿이라는 채널을 보면서 아니 니들만 지식과 자산의 복리 효과야? 내가 성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구독자분들 입장에서 거기에 우리는 답을 드리자라는 거예요. 해서 와이즈 클럽이라는 걸 합니다만 사실은 거기에도 2019년, 2020년 이때 주린이로 시작하신 분들이 지금 꽤 자산을 모아서 매주 세미나 들으러 오세요. 그분들의 인생이 투자로 인해서 어느 정도 바뀌고 있는 거죠.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인 거고 그런데 아직까지 그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 맞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무식해도 괜찮아. 몰라도 괜찮아. 이 분들을 위해서 좀 커뮤니티를 좀 만들면 좋겠다. 왜냐? 그분들한테 이 YG 클럽은 고인물들이에요. 배틀그라운드에 떠들지도 왔으니까 못하겠어요. 배틀그라운드 파밍하다 죽습니다. 낙하산 타고 내리자마자 헤드샷 맞고 죽잖아. 그게 재미가 없는 거야. 맞아요. 그 다시는 제가 배그를 안 하거든요. 그런 이유입니다. 아니, 저 고인물들끼리 나는 알아듣지도 못한 말 지들끼리만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연결의 다리, 험한 세상 희망의 다리가 돼요. 이런 느낌으로. 이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리딩 아니고 종목 추천 아니고 그런 거 생각하시면 다른 데 가시고 저희는 그냥 같이 성장을 할 수 있는 커뮤니티. 어떻게 하면 돼요? 무식한 질문을 해도 누구 하나 무시하지 않는 방. 딱 그게 컨셉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질문이 Y스트릿의 콘텐츠가 될 수 있다는 거. 또 우리가 같이 성장해서 언젠가는 애널리스트나 슈퍼개미들의 세미나를 들어도 이해를 할 수 있는 정도까지 수준으로 우리가 같이 올라가 보고자. 예, 그런 취지로 알아서들 단톡방을 만들겠다. 병아리방 얼른 모이세요. 무슨 병아리방이야. 병아리방 주린이 친구들 어서 오세요. 자, 근데 오늘 날 왜 부른 겁니까? 저희 주린이들은 네. 이런 것도 고민 걱정이 많습니다. 맞아요. 바로 주식 물렸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네, 써놨잖아요. 큰 호랑이라고. 대호. 제 이름이 뭡니까? 이대호. 큰 호랑이 아닙니까? 사실 큰 호랑이는 아닙니다. 예, 근데 제가 호경호자인데 나 때문에 물리나?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집에 호랑이를 키워도 이것보단 덜 물리겠다. 이게 약세장일 때 전형적으로 나오는 표현입니다. 근데 지금 코스피가 이제 거의 7천 나왔잖아요. 맞아요. 우와. 근데 이렇게 사상 최고치 행진을 하고 있을 때 물리는 사람이 많을까? 확률적으로? 은근히 있던데요. 아, 이런 장에서도? 네. 왜 나만 파란장일까 봐 이런 그런 쇼츠를 사람들 많이 어디 있는 봤습니다. 거야? 어디 있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어? 많이 봤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지금 아무리 빨간불이어도 나중에 또 떨어질 또 때 물릴 수 있죠. 물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그렇죠. 우리가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게 너무 궁금합니다. 혹시 물려봤어요? 저 20대 초반 때 지금은? 동전주 하다가 물려봤습니다. 그 뭐 음. 얼마 안 하거든요. 뭐 몇백 원 하는데 그게 마이너스 80까지 갔어요. 그때 그거 얼마 안 되는데 그날 진짜 잠을 못 잤습니다. 그거 아직도 갖고 있어요. 마이너스 80만 원? 80%예요. 그 총 매매 금액이 뭐 몇천 원밖에 안 되는데 저 완전 뭐야? 그때 완전 주린이었거든요. 그거조차도 힘들던데요? 몇 백만 원에서 마이너스 80%가 아니라 몇 몇천 천 원? 원을 네. 투자했는데 마이너스 80%가 네, 잠이 안 동전- 왔다고? 물려본 적 있어요? 저는 없죠 아직. 3달밖에 안 됐는데 있으면 투자한 지 3달밖에 안 됐는데 그 기간에 코스피는 계속 사상 최고치였어. 근데 네. 물린 적 있잖아요. 이란 전쟁 터졌을 때. 아 근데 그게 물렸다고 해야 되나? 그때 옆에 좋은 스승이 있었거든요. 옆에 누구? 좋은 스승 누구? 큰 호랑이에요. 호랑이께서 그때 제가
반도체를 사라. 네, 어흥해주셨죠. ETF를 사라 얘기를 해줬었죠. 그거는 여러분 저희 그 야식작설 뭐였지? 앉아서 부자 되기 이걸로 박제돼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목 놓아서 얘기한 거 있었죠. 전쟁이 아니면 삼성전자를 언제 17만 원에 살 수 있겠느냐. 네, 그때 또 하나 OK를 예언해볼까? 외쳤죠. 또 하나 예언. 최근에 반도체 상승률 하이닉스가 높아요? 삼성전자가 높아요? 하이닉스가 압도적으로 높죠. 하이닉스는 하루에 막 10% 이상씩 쭉쭉 가는데 삼성전자는 막 2, 3%밖에 못 가잖아. 왜 그럴 것 같아요? 몸집 자체가 달라서? 아니 5월 21일로 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잖아. 아. 그 우려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급적으로도 그렇고 진짜 불안한 거지. 그게 현실이 되면 노조 추산으로 30조 원의 뭐 피해가 날 수도 있다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럴 때 우리는 거꾸로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파업 우려 때문에 눌려 있지만 파업이 현실화되지 않았을 때 노사 간의 협상이 타결됐을 땐 어떨까? 거꾸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럼 어떨 것 같아? 그때부터는. 다시 엄청 다시. 오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다시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노조의 총파업 우려가 없다면 삼성전자를 22만 원대에 살 수 있을 것인가? 오케이. 항상 뒤집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해서 최근에 하이닉스가 날아간 만큼 삼성전자가 못 쫓아갔잖아요. 이 갭이 어느 날 노사 협상 타결 바로 갭을 메워버릴 수도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요거 따라서 했다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리는 거예요. 물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생각은 못합니다. 자, 오늘의 질문이 뭐라고요? 그래서 주식 물렸을 때 어떻게 해야 해결법. 되나요? 질문은 구체적일수록 좋아요. 자, 물렸을 때 뭐예요? 그냥 샀는데 마이너스가 됐어. 그럼 어떻게 해요? 슬프겠죠? 네. 답답하겠죠? 억울하겠죠? 근데 뭐? 팔아야 되냐? 더 사야 탈출하는 되냐? 방법. 현명하고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자, 여기에는 몇 가지 질문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린이 분들, 우리가 이제 단톡방을 만들겠으나 뭐 사야 돼요? 이런 질문 분명히 나오겠죠. 이거 누가 답을 하겠습니까?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던데 타이거 붙은 거 사세요. 아, 코덱스 붙은 거 사시면 본 돼요. 적 막 이렇게 있어요. 플러스 뭐 에이스 이런 거 사시면 됩니다. 근데 그거는 뭐예요? 그냥 뭐 사야 돼요? 신세계 백화점에서 사시면 돼요. 현대백화점에서 파는 거 사시면 돼요. 이거랑 사실 똑같은 거예요. 그건 그냥 브랜드예요. 제조사예요. 물론 이제 이거는 판매처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어디 가서 사시면 사실 그게 답입니까? 아니죠. 질문이 좋아야 좋은 답이 나오고 질문이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물어봐 보세요. 그러면 일단 물린 건 물린 거예요. 물렸다. 그러면 뭐예요? 아프겠지? 짜증나죠. 근데 이거는 뭐예요? 기분. 그래요. 맞아요. 기분이에요. 반응이에요. 항상 제가 강조하는 거 있죠. 반응과 결정은 달라야 한다. 그럼 여기서 나는 뭘 얘기해야죠? 결정. 그래서 뭘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자, 몇 가지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에서 필요한 게 뭐예요? 팔 것인가, 물을 탈 것인가, 관망할 것인가? 팔까 더 살까? 손절할까 물 탈까를 결정하기 위해서 물렸죠? 그러면 뭐부터 해야 돼요? 물렸으면? 왜 물렸는가? 우리가 뭡니까? Y 스트릿.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쵸. 내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우량주, AI 시대의 그 투자의 최대 수혜주를 샀는데도 2월 말 3월 초에 미국이 이란을 폭격을 해. 증시가 와장창 작살이 났어. 물렸습니까? 안 물렸습니까? 물렸죠. 그때 일시적으로라도. 그러면 그 이유를 살펴봐야 돼요. 그러면 이란 전쟁이 반도체 수요를 꺾을까? AI 인프라 투자를 이란 전쟁이 과연 꺾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해봐야 돼요. 그 내가 물린 이유를. 만약에 개별 종목이야. 중소형주야. 사장이 횡령을 했대. 핵심 공장에 불이 났대. 아니면 핵심 인재들이 팀 단위로, 본부 단위로 이직을 해버린대. 그래서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펀더멘털이라고 배웠죠. 네. 이것을 우선은 구분해 보는 게 첫 번째입니다. 과연 그 회사의 펀더멘털, 즉 재무적인 상황, 실적, 영업력에 훼손이 가는 요인인가 아니면 그거랑은 전혀 상관없는 그냥 외부적 요인인가를 먼저 구분을 해봐야 돼요. 예를 들자면 핵심 인재가 나가버렸어. AI 회사입니다. AI 개발사예요. 예를 들어서 뭐 오픈 AI라고 칩시다. 샘 알트만이 퇴사를 한대. 어이구야. 뭐 슈츠케버가 퇴사를 한대 했습니다만 네. 그러면 회사의 펀더멘털이 흔들립니까? 안 흔들립니까? 흔들려요. 흔들리죠. 근데 그게 아니라 중동 전쟁 때문에 국제 유가가 올라서 물가 우려 때문에 그 회사의 주가가 뭐 예를 들어서 2,000개 종목과 함께 같이 떨어진대. 그러면 이거는 펀더멘털 훼손 요인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1차적으로는 안 되겠죠. 물론 2차적 사고도 필요해요. 물가가 다 오르면 어떻게 돼요? 금리가 올라가겠죠. 중앙은행이 물가 잡으려고 기준금리를 올리겠죠. 우리 금리 배웠죠? 네. 그러면 금리가 높아지면 어때요? 상대적으로 돈값이 비싸지면 돈으로 살 수 있는 자산 가치가 좀 맞아요. 주춤해질 수 있겠죠. 결국 주식도 위험자산이에요. 그럼 위험자산은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요. 받죠. 그렇게 되면서 투자할 수 있는 좀 터프한 환경이 된다라는 건 외부적 요인으로 2차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팔 것이다 라고 하면은 오케이, 합리적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선 그래서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겁니다. 해서 제가 3월 초에도 강력하게 얘기 드렸죠. 전쟁 이거는 빨리 끝날 수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령과 악수를 해서라도 끝낼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야시잡서 그때 뭐 악플 많이 달렸습니다만. 그리고 나서 삼성전자 전쟁 아니면 언제 이 가격에 사는 여러 번 이야기를 했죠. 그게 이거예요.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AI 투자와 반도체 수요가 꺾이진 않을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더 사야 되는 거죠. 뭐예요? 이거예요. 물타기. 펀더멘털에 이상이 없다면 더 사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마이너스 20%가 됐어. 한 1,000만 원을 갖고 있는데 그럼 여기다 1,000만 원을 더 사. 그러면 마이너스 10%가 되겠지? 마이너스 20을 마이너스 10으로 물타려는 그냥 단순한 생각. 이거 주린이들이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예요? 기본적인 분석이 된 것도 아니고 그냥 내 계좌에만 숫자를 바꿔 끼우는 건데 그걸 세상에 압니까? 삼성전자 실적이 알아요? 반도체 수요가 알아요? AI 전방산업 투자가 알아요? 모르죠. 이라는 공격하는 트럼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르는 거야. 나만 아는 거예요. 본질적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슬기자산운용 송근용 이사님, 농구천재님 특강 때도 이 말씀 하셨잖아요. 나는 사자마자 평단가를 지워버린다. 내가 산 평단가는 의미 없다는 거예요. 내가 마이너스 20이든 마이너스 40%든 의미 없어. 지금 가격에도 살 것인가? 지금 상황에서도 살 것인가 팔 것인가만 보면 돼요. 우리 심리 많이 배웁니다만 앵커링 이펙트라고 하죠. 앵커링 효과, 단내림 효과. 이렇게 생긴 거 있죠? 땅에다 이거 내리잖아요. 아, 네. 이게 앵커예요, 앵커. 앵커링, 박는다. 배가 못 움직이게. 내가 스스로 이 숫자에 빠져서 내가 지금 마이너스 15%라는 숫자에 빠져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이게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내가 15% 마이너스건 저 얼마 전에도 마이너스 50% 가까이 간 종목이 있었습니다. 저는 있어요. 그때 두 발 진짜요? 뻗고 잘 주무셨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못 자. 기분은 나빠요. 아프죠. 내가 저거 살 돈으로 다른 종목 사고 있었으면 몇 배를 갔는데 배 아프죠. 힘들죠. 짜증나죠. 네. 근데 짜증난다라고 해서 손절을 해버릴까? 고민되죠. 고민이 되죠. 그런데 펀더멘털에는 이상이 없어요. 나의 투자 아이디어는 틀리지 않았어요. 내가 몇 년 전부터 스터디한 그 방향대로 이 회사는 이렇게 가고 있어. 근데 주가만 막 이래. 그럼 여기에서 내가 손절을 할 것인가? 나의 투자 아이디어는 틀리지 않았고 스터디하는 바 회사는 잘 되고 있고 차기 제품도 잘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게 머지않아 실적으로 나올 게 예상이 돼요.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돼요. 그러면 나는 홀딩을 하겠다라는 판단을 한 거예요. 물론 이 종목을 빨리 잘라낼 것이냐는 또 하나 봐야 될 게 이거예요. 기회비용. 올해만 해도 벌써 코스피가 50% 이상 올랐습니다. 올해 그렇게 많이 올랐나요? 와. 작년에도 얼마 올랐습니까? 75% 올랐죠.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나는 이 종목을 들고 있어서 그걸 못 따라가고 있어. 그러면 답답하고 항상 또 비교를 하게 되니까 아프죠. 짜증나죠. 그런데 개인 투자자에게 좋은 건 뭐다? 벤치마크를 따라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BM, 벤치마크. 벤치마크는 뭐예요? 펀드 매니저들의 성적표, 비교 성적표입니다. 코스피 200 지수가 이만큼 올랐는데 너는 수수료 받아 먹으면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펀드 매니저가 플러스 40% 수익률을 냈어도 벤치마크가 50% 올랐다. 못한 거죠. 10%포인트 언더 퍼폼을 한 거예요. 언더 퍼폼. 이해가십니까? 근데 개인 투자자에겐 그게 있어요? 없어요. 내가 수익 못 냈다고 해서 막 누가 욕해요? 상대적으로 거기에서 좀 자유로워요. 다만 어쩔 수 없는 기회비용이라는 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고 해서 전문 투자자들이죠. 전업 투자자들은 이걸 많이 따집니다. 그래서 당장 다음 분기에 실적 잘 나올 회사, 더 모멘텀이 있는 회사, 3년 기다리는 회사보다는 당장 올해 안에 따블날 회사를 찾는 거죠. 그거는 말 그대로 고수들의 영역, 거의 펀드 매니저 격으로 와이시클럽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 많아. 이걸 또 생각을 해봐야죠. 자, 물타기에도요 여러분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뭘 것 같아요? 약간 주식 종류, 이게 뭐 테마주일 수도 있고 위험한 주식일 수도 있잖아요. 우량주 아니면 이제 퍼센트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지지 않을까요? 우선 첫 번째, 아까 누누이 이야기한 거, 단순히 여러분의 손실률 때문에 물타기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회복 탄력성입니다. 이게 우리 마음 치유 이야기할 때 많이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사실 주식에도요 회복 탄력성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내가 마이너스 50% 됐기 때문에 물타서 마이너스 25%를 만들고 싶어요가 아니라 지금 일시적으로 마이너스 20% 30%가 된 거야. 근데 곧 다음 분기 실적은 잘 나와. 업황이 아주 튼실해. 전반 고객사의 수요가 아주 탄탄해. 공급이 타이트해. 수요가 강력해. 라고 한다면 회복 탄력성이 강한 거야 아니에요? 좋죠. 강한 좋은 거예요. 거죠. 그러면 그걸 안다면 아까 일맥상통하는 게
대부분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떨어졌을 거예요. 이런 주식은. 그러면 그 외부적인 요인이 제거가 되면 어때요? 다시 올라가죠. 올라갈 것 같아요. 튀어오르죠. 왜 우리가 용수철 있죠? 네. 꾹 누르죠. 이만큼 눌렀을 때 이만큼 튀겠죠. 근데 더 많이 눌렀어. 더 튀죠. 더 튀죠. 주식에도 그런 좀 속성이 좀 있어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이란 전쟁 터졌을 때보다 코스피가 밑에 있어요? 비슷한 지점에 있어요? 위에 있어요? 위에 위에 있죠. 근데 전쟁이 이 영상이 언제 나갈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종전이 됐습니까? 아니요. 안 됐어요. 휴전만 하고 질질 끌고 있어. 네. 국제유가 내려왔습니까? 안 내려왔어요. 근데 주가는요? 튀어 그 올라서 이상으로 있어요. 가고 있다고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그랬고 팬데믹 당시에도 그랬고 그 이후에 엄청난 또 기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건 핵심은 뭐다? 그 기업이 돈을 잘 번다. 재무적 우량함이 있고 앞으로의 실적이 과거보다 현재보다 더 나아질 거다라는 시장의 함의 컨센서스 기대가 있을 때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근데 지금도 회복을 잘 못하고 있는 일부 중소형주들이 많을 거예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이 회복 탄력성이 일단 낮은 거예요. 그거는 기대감이 없는 거죠. 이게 왜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전불태라고 하죠. 100번을 싸워도 내가 위험해지지 않는다 이런 뜻으로. 나도 알고 그 기업도 안다 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뭐 앵커링 이펙트 같은 이제 심리에 너무 휩싸이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그 기업의 펀더멘털을 제대로 파악을 했느냐. 왜 떨어졌는지 why라는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느냐. 그 다음이 뭐예요? 시장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장. 그게 이제 이 회복 탄력성 아까 이야기를 했고 외부적인 요인이라고도 이야기해드렸습니다만 과연 시장의 기대가 얼마나 반영이 되어 있는가를 봐야 돼요. 그게 실적으로 봤을 때는 뭐다? 컨센서스. 애널리스트들 추정치의 평균값인데 아마 여러분이 투자하시는 코스닥 중소형주는 이런 게 없을 거예요. 커버하는 애널리스트 한 명도 없을 수도 있어. 그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종토방 같은 거 이때 보는 거예요. 종토방. 종토방에 가서 괜히 뭐 사장 XX 나와라 뭐 하고 있는 거야 주가 관리 안 하나 이런 거 보지 말고 그 회사의 실적에 대해서 차기 제품에 대해서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가 이미 실망을 했는가 이런 거를 언뜻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시장의 기대가 과연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가. 많이 반영이 돼 있는데도 주가가 별로야. 그럼 뭔가 문제가 있죠. 물론 시장의 기대가 많이 반영이 돼 있다는 건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다는 뜻일 텐데 주가가 떨어져서 물려 있어. 물타 기업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시장이 모르고 있을 확률이 있겠죠. 근데 이거는 아주 깊게 기업 분석이 내가 되어 있어야 돼. 회사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이거 확실한데 시장이 몰라. 그때는 물타기가 아니라 이중을 확실하게 실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게 한 3년 뒤에 나오는 신제품을 내가 생각을 했어. 멀죠. 근데 이거는 막 제로 금리로 가거나 시장이 엄청 좋거나 막 중소형주 같은 거 막 목말 탁탁 하면 막 상한가 이런 장세에서는 막 튀어오를 수가 있어요. 막 5년 뒤 막 꿈까지도 막 반영을 해버리니까. 근데 시장상이 그렇게 좋지 않을 때는 당장 1년 뒤에 먹거리도 반영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다음 분기에 나올 수 있는 그 무언가도 모를 수도 있고 모른다라기보다는 관심도가 낮을 수도 있어요. 왜? 전력기기 사야지. 반도체 지금 사야지. 뜨는 거. 방산 사야지. 지금 증권주 사야지. 좋은 거 저렇게 많이 널렸는데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요. 제 판단으로는 기다려도 돼요. 펀더멘털이 실적이 좋아질 걸로 확신을 갖는다면. 그래서 중소형주 좋아하는 투자자들은 이때 기다립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벤치마크 대비 초과 수익률 노리는 사람 입장에서 어때요? 모멘텀이 없잖아. 그러면 야, 너 옆으로 빠져 있어. 나중에 막 이렇게 주가가 해서 그러면 고개 들 때 그때 사면 돼. 내가 왜 이 기간을 고통을 받고 있어? 이게 투자자들의 성향이고 선택입니다. 결국에는 이거는 여러분이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이 정하면 돼요. 근데 나는 매일 이거 쳐다보기도 힘들고 바쁘고 본업이 바쁘고 일단 집중해야 되니까 그때는 그냥 그래 나는 뭐 한 장기 투자할게 기다릴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나를 알고 기업을 알고 시장을 알면 물타기의 기준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자, 손절의 기준. 어떨 때 손절해야 될 것 같아요? 기분 나쁠 때? 우울할 때. 기업이 정말 안 좋아질 때.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요. 그게 펀더멘털이 안 좋아질 때. 펀더멘털 요인이 있을 때. 잘 써먹는다잉. 자, 근데 보세요. 이것도 아마 앞에만 듣고 그러면 그 펀더멘털이 어떻게 변하는지 어떻게 알아? 라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펀더멘털이 뭐예요? 기초 체력이죠?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돈 잘 버느냐 이건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며칠이지? 5월이에요. 그렇게 오래 투자하신 분들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자 4월에 샀어. 지금이 5월이라고 칩시다. 한 달 사이에 기업의 펀더멘털이 잘 변합니까? 잘 안 변할 것 같아요. 한 달 사이에
그렇게 변하는 기업이 많을 것처럼 매일매일 계절을 들여다보는 사람들에게는 있지만 왜 주가가 하루에 뭐 계속 변하니까. 근데 기업이 한 달 사이에 뭐 많이 변합니까? 4월에 Y스틸이 다르고 5월에 Y스틸이 다릅니까? 엔터주는 똑같은 것 같아요. 엔터는 다를 수 있겠죠. 오, 좋은 얘기했어요. 근데 내가 투자한 그 기간이 예를 들어서 작년이야, 재작년이야. 그럼 펀더멘털의 변화가 좀 있을 수 있겠죠. 네. 근데 산지 일주일 내서 일주일 만에 물려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Y스틸에서 이대호가 앉아서 부자되기 코너에서 분명히 얘기했는데 펀더멘털 변화입니다. 이거는 여러분의 생각만 바뀐 거지. 기분이만 바뀐 거지. 펀더멘털이 그 사이에 바뀌었을까? 아니죠. 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중장기적으로 봐야 한다는 거고, 다만 그런 건 있을 수 있어요. 펀더멘털에 영향을 미치는 그 요인은 봐야죠. 왜? 이게 바로 선행을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경제지표, 경제성장률만 보는 게 아니라 경기 선행지수를 보잖아요. 선행하는 거. 그 경기 선행지수에 뭐가 포함이 될까요? 코스피가 포함이 됩니다. 왜? 증시 올라가면 사람들이 외식이라도 한 번 더 하잖아요. 옷이라도 더, 요즘에 백화점 주가 봤어요? 장난 아니잖아요. 신세계 뭐 현대백화점 다 신고가예요. 왜 그래요? 증시 좋잖아. 자산 가치가 올라가잖아. 성과금 많이 받잖아.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행지표를 보는 거라고요. 경기도 선행지표. 그러면 개별 기업에도 영향을 주는 그 요인들, 선행지표들이 있다고요.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투자한 회사의 펀더멘털에, 실적에 영향을 주는 선행지표가 뭔지도 모르고 그 개별 주식을 투자한다? 위험한 거죠. 샌디 PD가 투자하는 기업의 선행지표는 뭐예요? 몰라요. 그래요. 사실 이거 알면 고수지. 클로이는? 저는 그냥 아무따 ETF 투자여서 따로 뭘 보는 게 없습니다. ETF도 그치. 코스피 아니에요? 그러니까 ETF가 평생 안 팔 거예요? 아니요, 팔 거예요. 언제? 나중에 돈이 필요할 때쯤, 노후 때쯤. 뭐 예를 들어서 나는 60세 이후에 팔 거예요. 뭐 그러면 상관은 없어요.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모아나가면 되기는 해요. 근데 다만 그거는 뭐다? 대표 지수일 때, 우량 기업일 때만 가능한 거예요. 잘못 걸리면 예를 들어서 코스닥 지수를 30년 모아나간다? 말씀드렸죠. 1997년에 출범한 원상 못 가는 코스닥. 거 아닐까? 현재도 1000포인트라고요. 30년 전 그 지수라고요, 지금이. 그러니까 무엇에 투자하느냐가 사실은 어떻게 투자하느냐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다시 아까 이야기로 돌아가서 내가 투자하는 기업의 선행지표가 뭔지쯤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엔터 투자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앨범 판매량, 선주문량. 게임 투자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스팀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게임 평가 사이트에서의 별점을 보는 거고요. 그리고 요즘에 뭐 스판덱스 같은 게 뜨잖아요. 무슨 회사. 그럼 그거 뭐예요? 스판덱스 가격을 살펴보는 거예요. 이런 것도 이제 중국에서 뭔가 지표 나타내는 그 데이터 사이트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유료 가입해서 막 보는 거예요. 스판덱스의 시세가 어떤가, 재고량이 어떤가. 물론 그런 거 애널리스트 리포트 보면 맨 뒤에 어펜딕스라고 부록 같은 게 있어요. 거기에 애널리스트들이 데이터를 다 써줍니다. 반도체 D램 가격 동향, 스판덱스 가격 동향, 그 원료 원재료 가격 동향, 나프타 가격 동향 써줘요. 그거 보면 돼. 유료 사이트 가입해서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애널리스트 말이 다 맞느냐? 뭐 애널리스트가 맨날 매수 말, 그건 진짜 반쪽도 모르는 사람들 얘기고, 그 선행지표를 보면은 현재 주가, 미래 주가, 뭔가 그래도 예측 가능성은 생긴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가시성 보인다고요. 그게 중요한 거. 반도체의 대표적인 선행지표는 뭐예요? 공장 가동률. 공장을 왜 가동합니까? 잘 팔리니까. 공장 가동률은요, 약간 앞서 선행이 아니라 선행이에요. 선행이 바로 뭐예요? 반도체는 유동성이에요. 작년 9월부터 삼성전자가 미친 듯이 올랐죠. 네. HBM을 잘하던 하이닉스는 그 전부터 강세였고, 가만히 있던 삼성전자가 갑자기 턴어라운드 하기 시작을 한 건 HBM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전통적인 레거시 D램에 대한 수요가 폭발한 게 있잖아요. 작년 9월부터였거든요. 작년 9월부터 달라진 게 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작년 9월, 10월, 12월에 연달아서 인하가 됐습니다. 그게 빅테크들에게 D램에 대한 엄청난 수요, 자신감 있는 주문, 오케이 기준금리 내려갔다, 우리 조달 비용 낮아진다, 과감하게 데이터 센터 투자하자, 반도체 주문 넣어가 이어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반도체의 핵심 선행지표는 유동성입니다. 이해가시죠? 네. 근데 만약에 뒤집어서 우리 항상 생각해보자고 하잖아요. 어느 날 금리를 올린대. 그러면 빅테크들이 요즘에 걔네는 맨날 잉여 현금 흐름으로 투자 많이 하다가 이제는 막 회사채까지 발행을 해서 빚내서 투자를 하잖아요. 빅테크들이 천문학적인 투자에 대응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막 그렇게 회사채 발행할 때 부담이 더 커지겠죠. 그러면 투자비를 줄일 수도 있겠죠. 네. 그럼 반도체 주문이 늘어날까 줄어들까? 점점 줄어들죠. 줄어들 것 같아요. 이런 걸 구조적으로 이제 미리 생각을 해놔야 된다. 음. 그러니까 이란 전쟁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던 건 전쟁이 무서워서 우리 집으로 미사일이 떨어질 것 같아서가 아니라 물가가 오르면 금리를 올릴까봐, 금리를 올리면 빅테크들의 반도체 주문이 줄어들까봐 주가가 떨어졌던 거라고요. 그런 걸 알면 쉬워요. 어렵죠 아직은. 그런 걸 전혀 엄청 모르고 어려워요. 있었어요. 그치 지금 핸들 처음 잡은 초보 운전이에요. 도로 나가면 신호등도 봐야 되고 서서도 봐야 되고 옆차도 봐야 되고 내가 발이 브레이크를 기어 눌렀을 때 막 덜덜덜덜 거리고 있는 거야. 근데 거기에다가 야 저기 멀리 있는 차도 보고 차간 거리 생각하고 옆차를 방어 운전을 귓등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요, 안 어렵죠. 들어요. 그래서 많이 연습을 해야 돼요. 와. 그러니까 운전도 많이 해본 사람이 잘하게 되고 투자도 공부 많이 하고 많이 생각해 본 사람이 잘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이 코스피 거의 7천 가는 시대에 저는 이게 제일 위험하다고 봐요. 만만하게 주식이 쉽다. 이 말이 코스피 7천 시대에 나오잖아요. 과거에 안 나왔어요? 과거에도 많이 나왔어요. 과거에 코스피 3천 처음으로 넘었을 때 21년도에 주식은 원래 매일 오르는 거 아닌가요? 음. 내일도 시장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주식 쉬워요. 아유 전문가들. 요즘에 워런 버핏 은퇴를 하셨습니다만 버핏 옹께서 또다시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조롱이요? 조롱. 어떤? 그런 댓글 요즘 달리잖아요. 버핏 요즘 상승장 다 못 먹은 영감. 테크주 AI 주식 제대로 못하는 영감이라고 막. 워런 버핏 이 엄청난 레전드를. 그러게요. 근데 그런 때는 늘 옵니다. 그러다가 하늘 높이 자라는 나무는 없다라고 하죠. 언젠가 조정장이 오면 아이고 살려주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손절을 해야 돼요. 물타기를 해야 돼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라는 곡소리를 내는 때가 또 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는 주린이들도 주식은 쉽다. 전문가 별거 없네. 워런 버핏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할 때가 사실은 위험한 때예요. 그리고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이데오가 영상통화로 형님들 살려주세요 막 특집하고 있고 막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을 것 같아요 2025년 4월 초에 트럼프 관세 발표됐을 때 시장 막 2200 깨지고 막 이럴 때 그리고 이란 전쟁 터져가지고 시장 막 12% 하루에 폭락하고 있을 때가 돌아보면 어때요? 그때가 기회였어요. 좋은 기회였죠. 그렇습니다. 어렵다. 그냥 반대로 해. 반대 한 가지 매매법. 말씀드릴게요. 내가 사고 싶을 때 팔고 내가 팔고 싶을 때 사면 돼요. 내가 화면 캡처해서 인증샷 올리고 싶을 때가 위험할 때고 내가 이 짓을 왜 해가지고 투자를 왜 시작해가지고 Y3를 왜 봐가지고 저 새끼 말하는데 왜 들어가지고 그때가 기회다.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막 자랑했잖아요. 어. 그래서 자랑할 때 팔으려고 했는데 팔아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해서 물론 정점 있죠. 정점이 뭐예요? 점이잖아요. 점. 이게 꼭지예요? 바닥이에요? 추세 있는 거 뭐예요? 판단해봐. 이거 알 수 없어요. 몰라요. 근데 선으로 이어놓으면 어때요? 이거 우상향하는 선입니까? 네. 알 수 있죠. 이거예요. 점 하나 찍어놓고 지금이 어디 있는 거예요? 라고 보면은 몰라요. 그리고 야 이대호 너 뭐 주식 좀 안다며 잘난 척하잖아. 여기야 내가 어떻게 알아? 그래서 항상 선으로 그어서 봐라. 점은요 아무도 몰라요. 누구나 머리 꼭대기에서 팔고 싶고 발바닥에서 사고 싶지만 그걸 모르니까 그냥 적당히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인간 지표들이 등장을 한다라고 해서 그때가 곧 정점이다. 그런 얘기 코스피 4,500대도 나왔어요. 5,000대도 막 객장에 할아버지 할머니도 많이 오신다 위험하다 얘기 나왔어요. 이거를 점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어느 정도 과열은 아니겠으나 많은 사람들이 주식이 참 쉽다라고 쉽게 뛰어들고 쉽게 돈 버는 장세는 맞아.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실적이 펀더멘털이 이 사람들이 또 과열로 만들 것인지를 보면 돼요. 코스피가 7천이 되더라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이 워낙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PER로 따졌을 때는요 놀라지 마십시오. 7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과거 PER이 8배에서 12배 사이 왔다 갔다 했거든요. 지금은 더 저평가예요. 왜? 실적이 훨씬 더 많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이 정도로 올라가면 실적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그걸 아직 못 따라가고 있는 거죠, 주가가.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한 번에 막 하루에 10%씩 올라가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보다 더 실적 많이 버는 삼성전자는 못 따라가고 있죠? 왜? 파업 우려 때문에. 파업하면 몇십 조가 날아간다고 하니까. 근데 파업 안 한다 라고 하면 어떻다? 여기까지만. 근데 막 반응 보면 다 대체하면 된다. 뭘 대체요? 그 인력들을. 파업한 그 기회를 틈타서 다 거기 공장 다 갈아엎고 있다. 로봇으로 대체할 그래서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다 대비를 하고 있어서 생각을 했을 거다. 이 물타기와 손절의 기준 이야기할 때도
이 악재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재료예요, 재료.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재료 중에 본질을 봐야 돼요. 자꾸 본질을 보려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해소가 됐는지 심화가 됐는지를 봐야죠. 근데 이 악재 해소는 뭐예요? 예를 들어서 노사 갈등일 때는 협상, 타협, 협상 타결, 결이 될 테고, 이거는 뭐예요? 단기적인 거죠. 네. 왜? 임단협이라고 하죠. 임금 단체 협약. 이거는 거의 매년 합니다. 내년에 연봉 올려달라 안 하겠습니까? 내년에 성과급 더 달라 안 하겠습니까? 뭐해. 이게 사실은 노조의 속성입니다. 내년에 아유 이만큼 줄게, 아유 넣어도 내년에 안 줘도 돼. 이러겠습니까 노조가? 더 달라고 하지? 그쵸. 이거는 단기적인 거예요. 현대차 파업 우려는 매년 가요. 그렇죠?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뭐예요? 무인화. 자동화가 아니라 무인화입니다. AI, 로봇이 대체를 하겠죠. 그럼 이땐 누가 제일 좋아요? 회사. 회사와 회사에 투자한 자본가들, 투자자들에겐 좋아지겠죠. 근데 누구에게 나빠요? 노동자들. 그러면 변하지 않는 방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방향은 뭐예요? AI, 자동화, 가족. 로봇 도입, 그거를 속도, 그쵸. 빨리 가냐. 가속화시키는 게 누구예요? 기업. 경영진이 판단을 하겠지만 야 몇만 명이 파업을 한대, 이대로는 안 되겠다, 더 빨리 AI. 미국에 새로 짓는 공장은 야 무인화로 해. 이거 공통적으로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다 하는 말입니다. 왜? 때려 부순다, 멈추게 하자, 우리가 30조 원의 피해를 입히자 라고 하면 할수록 정해진 방향에서 가속도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모든 게 맞물려져 있고 서로가 영향을 미치는 그 세상 속에서 흘러가는 일입니다. 그러면 다시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단기적으로 협상이 타결되느냐, 장기적으로 무인화 방향으로 간다면 투자자들에겐 좋은 거겠죠. 그쵸. 이건 좀 씁쓸한 면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개별주, 뭐 반도체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이런 논리적인 구조를 가지고 생각해보는 것들, 이해가십니까? 예전에 이제 저도 투자했던 한 사례 중에 그런 게 있어요. 국내에선 수익성이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인건비 때문에. 근데 경제 기자, 경제 전문 기자 입장에서 보면, 또 투자자 한 사람에서 보면, 또 나도 애를 키우는 사람에서 보면 우리나라 일자리가 자꾸 줄어들고. 왜? 해외로 이전을 한대, 공장을. 국내 인건비 맞추기가 힘들어서 베트남만 가더라도 지금 인건비가 5분의 1? 막 이러거든요? 그럼 여기서 10명 고용을 하고 막 50명을 고용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 기업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게 합리적인 판단일 수 있겠죠.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애 키우고 있는 내 입장에서 보면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국민 입장에서 보면 GDP가 줄어들고. 근데 그 회사는 그래서 공장을 이전을 해서 수익성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훨씬 더 많이 만들 수 있게 됐고. 참 이게 아이러니한 거죠. 그래서 투자를 아니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당장 25일에 월급 나와야 되잖아. 저도 25일에 월급 받아야 되거든요. 대표이사도 급여 생활자예요. 어쩔 수 없이. 그런 급여 생활자로서 사실은 양질의 일자리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근데 그게 너무 과하면 어떻다? 정해진 방향에 가속도를 불러온다. 반대 방향으로.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용어로 뭐다? 정도껏 해라. 정도껏 해라. 아니 근데 우리가 이제 단톡방을 만든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리딩방 아닙니다. 뭐 종목 추천 이런 거 저희 없습니다. 리딩할 능력이 없어요. 이 친구들이 할 거야. 이 친구들이 리딩은 아니고 단톡방을 만들자고 했는데, 근데 이거 한 가지 이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질문하는 순간, 물어보는 순간 바보가 된다. 바보가 된다. 창피하죠. 너 그것도 몰라? 근데 질문하지 않으면 평생 바보가 된다. 해서 몰라도 괜찮아요.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뭐 그 지식 다 알고 태어났어?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뭐 베스트 드라이버였어? 누구나 주린이 시절은 있었습니다. 많은 투자의 고수들이 이야기를 풀어나갈 때 자기가 실수했던 거, 주린이 시절, 맨날 막 머리통 때리고 막 이랬던 시절, 그 이야기들을 하시잖아요. 누구나 주린이 시절은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걸음마 하는 시절. 그런 질문밖에 못하냐고 무시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무시하세요. 난가? 해서 무식해도 괜찮아. 주린이도 괜찮아. 단톡방에 들어오십시오. 무식하지만 용감한 주린이들을 위한. 그래서 그분들이 나중에 아까 제가 구조적인 것만 말씀드렸잖아요. 어디 가서 그거를 설파할 수 있는 단계. 내가 스스로 그 구조를 떠올리고 생각하고 주체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실 수 있도록 우리는 이 험한 세상 다리가 돼요. 느낌으로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질문이, 여러분의 이야기가 콘텐츠가 될 수도 있겠고, 나중에 우리 주린이 단톡방에 계시는 분들 모아서 뭐 오프라인 행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앉아서 부자리기 녹화를 하는데 여러분을 초청을 해서 같이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만, Y스트릿은 지식과 자산의 복리 효과를 모토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냥 지식만 전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이 좋은 방향으로 달라지길 바라고 그걸 함께하는 커뮤니티라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해서 이 앉아서 부자 되기, 저는 지금 1시간 넘게 서 있습니다만 얘네들만 앉아있고요. 너무 편해요. 도움이 되신다면, 그리고 또 좋은 콘텐츠 응원을 해주실 수 있다면 또 댓글, 좋아요, 공유, 또 뭐 관심 있으시면 댓글에 있는 단톡방으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고요. 항상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뿅! 이란 전쟁이 터지고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투자 기회가 생깁니다. 그럼 넥스트가 어디냐? 아, 에너지 투자구나. 세계 최고의 투자자가 에너지 사업에서 오랫동안 투자를 하고 있고 거기서 안정적으로 돈을 벌어서 부를 쌓는 것을 우리가 결과만 알고 있는데 과정을 한번 보자.